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LA 클리퍼스의 이번 오프시즌도 굉장히 신났었죠. 상당히 많은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트레이드, FA 영입, 여러가지 방편을 통해서 로스터를 키웠죠. 일단 제임스 하든과는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1+1을 맺게 됐고요. 니콜라 바툼도 팀에 잔류했습니다. 그리고 FA 영입이 그야말로 폭풍이었습니다. 브래들리 빌, 크리스 폴, 브룩 로페즈, 이 세 명의 핵심 멤버, 그리고 베테랑들을 데려왔고요. 존 콜린스는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유타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야닉 코너 니드하우저는 드래프트, 패트릭 발드윈 주니어는 골드스테이트 출신의 선수였잖아요. 연장 계약, 그리고 코비 샌더스는 트레이드로 데려왔습니다. 떠난 선수도 있습니다. 존 콜린스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노만 파웰을 마이애미로 보냈고요. 벤 시몬스는 FA가 돼서 떠났습니다. 패티 밀스, 아미르 커피 마찬가지고, 방출 명단을 보면 드루 유뱅스, 세스 런디, 타이타이 워싱턴 주니어. 참 이 친구도 저는 대학교 때 하는 거 보고 많이 클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또 한 번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에서 50승을 달성한 세 팀 가운데 하나였죠. LA 레이커스, 덴버 너게츠, LA 클리퍼스. 하지만 1라운드에서 덴버를 만나면서 탈락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5번 시드였고요. 지난 시즌에 LA 클리퍼스는 수비의 팀이었어요. 제프 벤건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뉴욕과 휴스턴의 감독이었고 오랜 시간 해설자로 활약을 했었고요. 근데 이분이 수비 코디네이터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LA 클리퍼스의 수비력이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디펜시브 레이팅 3위, 오펜시브 레이팅 15위였고요. 페이스는 전체 22위였습니다. 굉장히 느린 팀이었고, 자,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득점 22, 리바운드 17위, 야투 성공률 6위, 3점 성공률 7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활화산 같지는 않았지만 오펜시브 레이팅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야투와 3점 효율이 좋았기 때문이다. 야투와 3점 효율이 좋았던 건 선수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플레이메이커의 유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제임스 하든이 동료들의 야투 효율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턴오버 득점도 전체 4위, 아주 실책을 많이 유도하고 또 이걸 득점으로 연결하는 빈도도 좋았고요. 페인트존 득점 8위, 페인트존 실점 6위니까 페인트존에서 재미를 봤습니다. 매경기 평균 상대보다 4.9점이나 더 집어넣었죠. 3점슛 허용률은 5위. 외곽 수비가 좋았어요. 이 제프 벤건디 코치의 지도 아래 외곽 수비를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상대의 퍼리미터 공격을 잘 봉쇄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클리퍼스의 이번 시즌 예상 라인업은 이 선수들이 전부 다 전성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임스 하든이 1번, 브래들리 빌이 주전 2번일 거예요. 그리고 백업은 크리스 폴과 크리스 던이고요. 그리고 3번은 카와이 레너드, 백업은 슈터 보그단 보그다노비치, 4번은 존 콜린스와 닉 바툼, 그리고 5번은 이비차 주바츠와 브룩 로페즈입니다. 백업만 놓고 봐도 굉장히 선수 면면이 화려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브래들리 빌을 식스맨으로 쓰고 크리스 던, 수비가 좋은 이 친구를 주전 2번으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일단 브래들리 빌이 먼저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키플레이 한번 살펴볼까요? 제임스 하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지난 시즌에 35.3분 뛰면서 22.8득점, 5.8리바운드, 8.7어시스트, 필드골은 진짜 시즌 절반 이상의 30%대였는데 결국 40%대 이상으로 올렸고요. 3점 35.2%. 그리고 이런 활약을 인정받아서 5년 만에 올 NBA 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익장을 과시한 거죠. 자,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입니다. 24-25 시즌 31.9분 뛰면서 21.5득점, 5.9리바운드, 3.1어시스트. 하지만 출석률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 내면 뭐하나요? 그죠? 필드골 49.8%, 3점 41.1%. 나오면 잘합니다. 못 나오는 게 문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키플레이어는 브래들리 빌입니다. 지난 시즌은 피닉스 소속이었고, 참 피닉스에서 환대받지 못했죠. 몸값을 못했었으니까. 32.1분 뛰면서 17득점, 3.7어시스트. 야투 효율은 좋았습니다만 우리가 워싱턴 위저즈 시절에 냈었던 브래들리 빌의 그런 기록들을 다시 보긴 어려웠죠. 그러니까 브래들리 빌의 노세아도 있고 위력 감소도 있지만 결국에는 케빈 듀란트, 데빈 부커 활동 공간이 겹치는 선수들과 뛰다 보니까 빌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브래들리 빌에 문제가 있다면 50mm 넘는 연봉인데 그거 준 구단이 잘못이죠. 그건 물론 피닉스가 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브래들리 빌은 LA 클리퍼스로 왔고, 피닉스는 브래들리 빌을
웨이브 처리하면서 결국에는 데드캡이 잡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자, 최고의 시나리오 한번 살펴볼까요? 탄탄한 주전과 벤치의 환상적인 조화입니다. 저는 정규 시즌 LA 클리퍼스처럼 나이가 많은 팀들은 주전과 벤치의 간극이 절대 커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뭐 플래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는데, 주전과 벤치가 서로 다치지 않고 합을 잘 맞춰간다면 LA 클리퍼스가 4월 이후에 힘을 빡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볼 핸들링에 대한 부담을 줄인 제임스 하든입니다. 크리스 폴이 왔고요. 브래들리 빌도 어느 정도 플레이 메이킹은 돼요.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는 뭐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에는 하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어요. 크리스 던도 1번이지만 플레이 메이킹 안 됩니다. 보그단 보거노비치 안 돼요. 닉 바툼 과거에 됐지만 지금은 닉 바툼이 뛰는 건 완전히 빅 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하든에 대한 부담이 컸었는데, CP3가 들어온 것만으로도 저는 하든이 한 15분 정도는 편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죠. 바로 카와이 레너드의 이명 계약, 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팀 분위기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죠. 만약에 이 문제가 커지고 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레너드의 멘탈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스티브 발머 구단주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구단의 분위기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팀 성적에, 팀 분위기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노쇠화로 인한 체력 및 부상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지금 LA 클리퍼스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더불어서. 그런데 이 선수들이 번갈아 눕고 번갈아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팀에서는 서드 유닛 자원들이 별로 없어요. 자, 물론 뭐 데릭 존스 주니어도 있긴 합니다만, LA 클리퍼스 같은 팀들에게 붙는 만약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부상 이력이 많은 선수들인데 나이까지 많다면 이게 가정해야 되고 상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상 때문에 자주 드러눕고 노쇠화가 진행되는 게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럽고,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뭐 예방을 한다고 해서 사실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터라누 감독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플래툰 시스템으로서 로테이션을 폭넓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데릭 존스 주니어까지 넣어서 11인 로테이션을 쓰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예언으로 이번 컨텐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카와이 레너드는 다시 한번 30경기 이상 결정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단 카와이 레너드의 무릎 상태는 애초에 선천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레너드가 걸핏하면 들어눕는 게 사실 클리퍼스 팬들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게 하는 거지만, 무릎 자체가 애초에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난 시즌에 37경기 뛰었고, 그리고 2022-23 시즌 때 30경기 결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뛰었을 때가 2016-17 시즌이었어요. 74경기. 그 뒤로는 23-24 시즌 제외하고는 60경기를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50경기 때 출전하지 않을까 개인적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컨퍼런스 결승 진출을 못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LA 클리퍼스가 단 한 번도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한 적이 없다는 거 아시나요? 크리스 폴 시대, 그러니까 랍시티 때에도 2라운드가 한계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LA 클리퍼스 구단의 한계, 저주가 이어질 것이다. 2라운드까지는 가겠지만 2라운드에서 만난 에너지가 넘치는 팀을 상대로는 이 클리퍼스의 노인정이 당해낼 수 없다. 그래서 LA 클리퍼스의 컨퍼런스 결승 진출은 다음 기회로 미루면서 클리퍼스 구단의 컨퍼런스 결승 진출 횟수는 여전히 제로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 컨텐츠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곧바로 NBA 시즌 개막입니다. 쿠팡 플레이에서도 프리시즌을 또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중계하고 있고, 또 저희도 프리뷰 팀 바이 팀 거의 다 마무리가 될 텐데, 또 이민재 위원이랑 잘 준비해서 30개 팀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